올해 6.15는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올해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하고 또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햇볕 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준 대화는 용기이고 결단이고 행동이다. 이런 말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고 또 개성공단이 탄생했습니다. 사람이 오갔고 덕분에 저도 2010년 금강산에서 96세 노모를 모시고 북에 계신 큰 누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기에 2018년 평화의 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거의 모든 것이 막히고 멈춰버렸지만 6.15 선언이 만들어낸 변화와 진전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진전을 만든 것에는 특별한 해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화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평양에 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이 인사말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한평생을 빨갱이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거기에 갇히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대화하는 용기의 길을 여셨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선택한 그 결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했습니다.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입니까?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남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대화를 배척하니 상황 관리, 위기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도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이것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이 말해주듯이 평화를 향한 대화는 진보, 보수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 정책과 6.15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꿈을 품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산가족은 헤어진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얼싸안는 꿈을 꾸었고 기업은 더 큰 경제적 기회, 더 넓은 경제적 영토를 꿈꾸었습니다. 청년들은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세계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휘청이는 요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쪼그라들고 있을 때 평화가 우리 경제에 우리 국민의 삶에 새로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대결에서 대화로 흐름을 바꾸고 다시 평화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깃발이 되도록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연구하고 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문처럼 햇볕 정책이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 비전이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해 행사는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재 이사장님과 양재진 관장님 고맙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우려하셨습니다. 위대한 거인의 해안에 다시금 항복하면서도 대통령님이 곁에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욱 커집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 장면을 TV 화면으로 지켜봤던 감동이 아직도 또렷하게 제 심장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훈훈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6.15 공동선언이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서 끌어낸 공동 번영과 화해 협력의 열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전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성큼 내디딘 발자국은 평화, 공존, 통일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30년 전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 미국 영변 폭격 고려 등 제1차 북핵 위기로 우리나라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94년 6월 15일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고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평화와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이 역시 김대중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서의任務입니다.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여는 일은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꽃피운 김대중 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냉전 사고에 갇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냉전의 시대로 회귀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정신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고 심지어 9.19 남북 군사합의는 전면 효력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있고 주민들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격화를 반대하고 다시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평화, 공존, 공영, 상생의 정신을 다시 드높여야 할 때입니다.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일대 민생의 주름은 펴지고 안정된 경제 속에서 행복이 꽃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석열 정부가 대결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드는 길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과 신뢰 조성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 재개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이어질 학술대회가 한반도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빛날 햇볕 정책 같은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백학순 김대중 학술원장님의 깊이 있는 주제 강연, 유상영 교수님과 이태호 소장님의 토론에서 저 또한 많이 배우겠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과
학술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쟁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포옹하던 감격스러운 그 장면 말입니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다시 떠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언 합의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했다. 내 평생 가장 길고 무겁고 보람을 느낀 날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가장 튼튼한 발판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 손으로 직접 풀자고 합의했습니다. 남북 모두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잇고 금강산 관광길과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던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했고 TV를 보며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는 갈등과 화해를 오가면서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과 지향으로 복귀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반도에는 6.15 선언의 자취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남북은 서로를 향해 풍선을 띄우고 험악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국민 앞에는 매캐한 토연의 공포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모두에 촉구합니다. 적대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충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물리적 격돌,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즉각 강력 대응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1차 연평해전 발발 1년 뒤에 성사되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남북 당국 모두가 곱씹어야 합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남북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나게 됩니다. 한반도 주인인 우리가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의 대북 정책은 반헌법적입니다. 우리 헌법 사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는 듯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남북 모두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적의를 거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가 답입니다. 평화는 성장의 사다리입니다. 평화는 안보의 반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복원시켜 한반도 구석구석의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석현 새로운 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정말 용기입니다. 그 2000년 6월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갈등과 증오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평양에 가셔서 그 평화의 기초를 다졌던 일이 생생합니다.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평화를 위해서 꾸준히 쌓아올렸던 탑이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 대통령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여기 평화를 위한 용기를 꼭 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일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동시에 평화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 위에 존재하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불안한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염려들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허구한 날 남북이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그러고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또 풍선이 날라오고 또 우리가 또 대북 전단을 풍선으로 보내니까 남북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는데 거기에 또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대북 확성기를 또 가동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걱정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기회에 마침 이 영향력 있는 의원들도 오시고 해서 꼭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전단 제한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그 헌법재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니까 이거 이제 못 만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게 포괄적일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제한이 없다. 또 하나는 그 형량이 너무 세다 이거였어요. 보면은 그 남북관계 발전법 24조 1항 3호에다가 바로 그 대북전단을 규정했는데 딱 5글자입니다. 뭐라 했냐면 전단 등 살포 딱 5글자. 그러니까 어디든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위법이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니까 이건 법을 만들 때 좀 무신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가령 어떠한 지역에서 그런 전단을 보내면 안 된다. 어떤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몇 가지 담아서 제안을 하면서 그 대북전단 제한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서 말합니다. 이런 것을 새로 법을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9.19 그 군사정전 합의를 갖다가 무효화시켜가지고 지금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그 조항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아까 또 형량 얘기를 했어요. 현재 재판관들이 생각할 때는 그 풍선 좀 띄웠다고 3년 징역은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도 줄이면서 대신에 거기다 아울러서 인사 책임도 묻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아울러 넣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의 경우 같으면은 지금 그걸 전단을 보냈더니 풍선이 오물 풍선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한 330개가 내려왔어요. 이거 다 치우는데 1억 2억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개인한테 풍선 띄운 사람한테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손해배상을 아울러 징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걸 담아서 법을 좀 만들었으면 그 점을 여야가 요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데 빨리 그 점은